아이리 가족은 그날 아침 이사 트럭 앞에 서 있었다. 가족들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새로운 집, 새로운 공간,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아이리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과연 이 집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와 마지막 짐을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어머니는 두 아이를 차 안에 앉히려고 애쓰고 있었다. 준호, 미소, 빨리 차에 타렴. 곧 출발할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호했다. 새로운 집은 9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건축가 무명건축이 설계한 이 집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가족의 관계와 꿈을 담아낸 하나의 예술품이었다. 아이리는 집의 설계도를 한 번 본 적이 있었다. 복잡한 선과 공간의 조합이 마치 퍼즐 같아 보였고, 그 퍼즐 속에서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상상해보는 것이 재미있었다. 여기가 우리의 새 집이야. 아버지가 문을 열며 말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첫 번째 방은 넓은 거실이었다. 커다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공간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와, 여기서 책 읽으면 완전 좋을 것 같아. 미소가 소리쳤다. 준호는 조용히 벽을 만져보며 이 집은 왠지 다른 집들과 달라 중얼거렸다. 아이리는 천천히 집을 둘러보았다. 각 방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었다. 마치 가족 구성원들처럼 서로 의지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지키는 것처럼. 그녀는 문득 건축가가 이 집을 설계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지 궁금해졌다. 코르비지에, 오늘 행복한가요?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식사였지만 어딘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아이리는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 집은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 이 집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아이리가 조용히 물었다.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다가, 그럼, 물론이지. 이 집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간이야.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아이리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 그리고 새로운 꿈. 그녀는 이 공간에서 가족이 어떻게 성장할지,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아이리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소리에 눈을 떴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아침이었다. 잠시 어디에 있는지 헷갈렸지만 천장의 독특한 디자인을 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아, 맞아. 우리 새 집이야. 아이리는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다. 집은 아직 낯설었지만 그 낯설미 오히려 설렘으로 다가왔다. 복도에는 9개의 문이 있었다. 각 문은 서로 다른 방으로 이어져 있었고, 아이리는 그중 하나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문을 열자 작은 서재가 나타났다. 벽면은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에는 편안한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여기서 책을 읽으면 정말 좋겠다. 아이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뒤에서 미소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나, 여기 뭐해? 아이리는 고개를 돌려 미소를 바라보았다. 여기 서재야. 너도 책 읽고 싶으면 같이 올래? 미소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두 자매는 책장을 둘러보며 어떤 책을 읽을지 이야기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 대화였다. 한편 준호는 집의 지하실을 탐험하고 있었다. 지하실은 넓고
약간은 어두웠지만 준호에게는 완벽한 놀이 공간이었다. 여기에다가 내 작업실을 만들면 좋겠다. 그는 상상에 잠겼다. 준호는 미래의 건축가가 꿈이었다. 이 집의 구조와 디자인은 그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고 있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부엌은 정말 실용적이야. 모든 게 손끝에서 닿을 거리에 있어. 어머니가 말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 집은 우리 가족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 아침 식사가 준비되자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빵과 과일, 커피가 놓여 있었다. 아이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이 집에서 어떤 추억을 만들게 될까? 미소는 즉시 대답했다. 나랑 누나랑 같이 책 읽고, 영화도 보고, 게임도 할 거야. 준호는 조용히 웃으며 나는 지하실에서 내 프로젝트를 할 거야.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집은 단순히 우리가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더 가까워질 거야. 이 9개의 방은 우리 각자의 꿈을 담을 공간이 될 거고. 아이리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집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가족의 꿈과 희망을 담아낼 곳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도 점점 더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그날 오후, 아이리는 다시 복도로 나왔다. 9개의 문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각 문은 새로운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두 번째 문을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문을 열자 작은 예술 작업실이 나타났다. 빛이 가득한 방에는 캔버스와 물감, 다양한 도구들이 놓여 있었다. 아이리는 미소를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리 가족은 새로운 집에 점점 적응해 갔다. 각자의 공간에서 그들은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아이리는 예술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고, 미소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준호는 지하실에서 자신만의 작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부엌과 정원에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리는 작업실에서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셨다. 창밖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고 어머니가 꽃을 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아이리는 어머니에게로 걸어갔다. 엄마, 뭐 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들어 아이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원을 꾸미고 있어. 이제 봄이니까 꽃을 심으면 좋을 것 같아. 아이리는 어머니 옆에 앉아 꽃을 심는 것을 도왔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이 집은 정말 특별한 것 같아. 아이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이 집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한 것 같아. 라고 대답했다. 한편 준호는 지하실에서 자신의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집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며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거야. 준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의 꿈은 이 집을 더 나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미소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책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좋아했다. 누나, 이 책 정말 재미있어. 미소는 아이리를 불러 책의 내용을 공유했다. 두 자매는 책 속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 되자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공간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 같아.
이 집은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야. 아이린은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집이 가족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았다. 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를 넘어 가족의 꿈과 희망을 담아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도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린은 작업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녀는 이 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리 가족은 새로운 집에 완전히 적응한 듯 보였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각자의 공간에서 꿈을 키워나가던 가족들은 서로의 다른 삶의 리듬과 욕구로 인해 작은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준호는 지하실에서 큰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이건 정말 대단해.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하지만 그 소음은 위층에 있는 아이리의 작업실까지 들렸다. 아이리는 집중이 깨지자 조금 짜증이 났다. 준호, 소리 좀 줄여줄 수 없어? 그녀는 지하실로 내려가며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들어 아이리를 바라보았다. 누나, 미안. 하지만 이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야. 아이리는 준호의 열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공간이 침해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알겠어. 하지만 나도 내 일에 집중해야 해.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겠니?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누나. 내가 더 조심할게. 아이리는 준호의 대답에 안도하며 작업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준호의 열정과 자신의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한편, 미소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책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지만 가족들이 각자의 일에 몰두하는 바람에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워졌다. 누나, 나랑 같이 책 읽자. 미소가 아이리를 찾아왔지만 아이리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다. 미소야, 지금은 좀 바빠. 나중에 같이 읽자. 알겠지? 미소는 실망한 표정으로 서재로 돌아갔다. 그녀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시간을 내주지 않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다. 왜 모두가 바쁜 걸까?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식탁에 모였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리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다. 아버지는 그 변화를 눈치채고 말했다. 오늘 모두 어떻게 지냈어? 무슨 일 있니? 아이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준호가 지하실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내가 작업에 집중하기 어려웠어. 준호는 조금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미안, 누나. 내가 조금 더 조심할게. 미소도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았다. 나는 누나랑 같이 책 읽고 싶었는데 누나는 항상 바쁘다고 하더라. 아이리는 미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미소야, 미안해. 내가 너를 무시한 것 같아. 아버지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꿈을 쫓는 것은 좋은 일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를 잊어서는 안 돼.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해.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균형을 찾아가야 해. 가족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을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리는 준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야, 네가 열정을 쏟는 건 정말 대단해. 하지만 가끔은 나도 조용한 시간이 필요해. 이해해 줄 수 있지?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알겠어.
누나, 내가 더 조심할게. 미소도 아이리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나, 나도 네가 바쁜 건 알지만 가끔은 나랑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어. 아이리는 미소를 안아주며 말했다. 미안, 미소야.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의 마음을 나누며 더 깊은 이해를 얻었다. 그들은 이 집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갈등을 겪은 후 아이리 가족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들은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기 시작했다. 아이리는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호의 소음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음이 준호의 열정에서 나온 것임을 이해하며 미소를 지었다. 준호는 정말 대단해.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준호는 지하실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다. 그는 아이리의 이해에 감사하며 더 조용히 작업하기 위해 노력했다. 누나도 나를 이해해주니까 나도 누나를 배려해야지.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미소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제는 아이리가 가끔씩 그녀와 함께 책을 읽어주며 시간을 보내주었다. 누나, 이 책 정말 재미있어. 미소는 아이리와 함께 책 속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두 자매는 책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 어느 주말, 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우리가 함께 이 집을 더 아름답게 꾸며보는 거야. 가족들은 아버지의 제안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정원을 가꾸는 일을 맡았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새로운 요리를 시도했다. 아이리와 미소는 거실을 꾸미기로 했고, 준호는 지하실을 정리하며 자신의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아이리와 미소는 거실에 그림을 걸고 작은 식물을 배치하며 공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제 거실이 정말 아늑해졌어. 미소가 말했다. 아이리는 미소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 만든 공간이니까 더 특별한 거야. 준호는 지하실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는 가족들을 불러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이건 우리 집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설계도야. 가족들은 준호의 작품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정말 대단해. 준호야. 아버지가 말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함께 만든 요리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집을 더 아름답게 꾸몄어. 이제 이 집은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이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 집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면서 더욱 단단해질 거야. 아이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집이 가족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았다. 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를 넘어 가족의 꿈과 희망을 담아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도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리는 작업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녀는 이 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거야.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리 가족은 각자의 꿈을 향해 더욱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집의 독특한 구조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리는 작업실에서 새로운 작품을 완성했다.
그녀는 가족들을 불러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상징하는 그림이야. 아이리가 말했다. 그림에는 9개의 방이 각각 다른 색깔로 표현되어 있었고,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정말 아름다워. 어머니가 감탄하며 말했다. 이 그림은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준호는 지하실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었다. 그는 집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며 더 효율적인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집이 더 편리해질 거야. 준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정말 대단해. 준호야.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미소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 속에서 배운 것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주며 가족들의 꿈에 영감을 주었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미소의 말에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격려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정말 기뻐.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보는 건 어때? 가족들은 아버지의 제안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집을 더 아름답고 기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해보자. 아이리는 그림으로 집을 꾸미고, 준호는 설계를 개선하고, 미소는 책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적용해보는 거야. 어머니와 나는 정원과 부엌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볼게. 가족들은 아버지의 제안에 열광하며 각자의 역할을 맡았다. 아이리는 집의 벽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준호는 설계도를 다시 그리며 공간을 개선했다. 미소는 책에서 배운 아이디어를 적용해 거실을 더욱 아늑하게 꾸몄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정원과 부엌을 더욱 아름답게 꾸미며 가족들의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몇 주 후, 집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벽에는 아이리의 그림이 걸려 있었고, 공간은 준호의 설계로 더욱 효율적으로 바뀌었다. 거실은 미소의 아이디어로 더욱 아늑해졌고, 정원과 부엌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길로 더욱 아름다워졌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함께 만든 요리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룬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집을 꾸미는 것을 넘어 우리의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었어. 이제 이 집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아낸 진정한 공간이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면서 더욱 단단해질 거야. 아이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집이 가족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았다. 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를 넘어 가족의 꿈과 희망을 담아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도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리는 작업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녀는 이 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거야. 아이리 가족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다. 어느 날, 집의 일부 구조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지하실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것이다. 준호는 지하실을 점검하며 문제를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여기서 물이 새는 것 같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는 고민에 빠졌다. 아버지는 준호를 도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우리 함께 해결해보자.
네가 설계한 대로 수리를 해보는 거야. 아이리와 미소는 지하실에서 물이 새는 문제로 인해 작업실과 서재가 위협받을까봐 걱정이 컸다. 우리 그림과 책들이 물에 젖으면 안 돼. 아이리가 말했다. 어머니는 두 딸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빨리 문제를 해결할 거야. 가족들은 함께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와 준호는 지하실의 구조를 다시 점검하며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 여기 파이프가 막혀서 물이 새는 것 같아. 아버지가 말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파이프를 교체해야겠어. 라고 대답했다. 아이리와 미소는 지하실에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도왔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자. 아이리가 말했다. 두 자매는 방수 시트를 깔고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작업했다. 어머니는 가족들을 위해 따뜻한 차와 간식을 준비하며 그들을 지원했다. 다들 힘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어머니의 말에 가족들은 힘을 얻었다. 몇 시간 후 가족들의 노력으로 지하실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준호는 자신의 설계도를 다시 검토하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점을 찾아냈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할 거야.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아버지는 준호를 격려하며 말했다. 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아이리와 미소는 지하실이 안전해졌다는 소식에 안도하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 아이리가 말했다. 미소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 우리 가족은 정말 대단해. 라고 대답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함께 만든 요리를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버지는 가족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도전을 극복했어. 이제 이 집은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 집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면서 더욱 단단해질 거야. 아이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집이 가족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았다. 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를 넘어 가족의 꿈과 희망을 담아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도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리는 작업실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녀는 이 집에서의 새로운 삶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여기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거야. 시간이 흘러 아이리 가족은 각자의 꿈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응원하며 집의 독특한 구조가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새로운 집에 적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공간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었다. 아이리는 작업실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리며 마침내 첫 개인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그림들은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그녀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건 우리가 처음 이사 왔을 때의 느낌, 그리고 함께 겪은 도전과 성장을 표현한 거야. 가족들은 아이리의 작품에 감탄하며 박수를 쳤다. 정말 아름다워. 어머니가 말했다.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니 정말 기뻐. 준호는 지하실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그는 집의 설계도를 다시 그리며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 이 설계도는
단순히 우리 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는 것이야.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정말 대단해. 준호야. 아버지가 말했다. 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자랑스러워. 미소는 서재에서 책을 읽으며 새로운 상상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책 속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이야기야. 미소는 자신의 원고를 가족들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너의 상상력은 정말 놀라워. 아이리가 말했다. 네가 쓴 이야기를 읽는 게 정말 기대돼. 어느 날 가족들은 함께 거실에 모여 각자의 꿈을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말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 정말 기뻐. 이제 이 집은 단순히 살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야.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이 집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 곳이야.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면서 더욱 단단해질 거야. 아이리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집이 가족에게 주는 의미를 깨달았다. 이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를 넘어 가족의 꿈과 희망을 담아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도 점점 더 성장하고 있었다. 몇 년 후, 아이리 가족은 여전히 그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꿈을 이루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었다. 아이리는 성공적인 예술가가 되어 전시회를 열었고, 준호는 건축가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진학했다. 미소는 자신의 책을 출판하며 작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족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우리가 함께 이룬 모든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 집은 우리의 꿈과 희망을 담아낸 진정한 공간이야. 라고 말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냈다. 아이리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할 거야. 이 집은 우리에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곳이야.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 집에서의 삶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서로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었다.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아이리 가족은 새로운 꿈을 꾸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그들은 이제 이 집에서의 삶을 통해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코르비지에 오늘 행복한가요? 에서 영감을 받은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 꿈, 그리고 공간의 의미를 탐구하며 독자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영감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영상을 기다리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